뭐 많은 분들이 스포츠 캐스터 그러면은 메이저 뭐 KMS다 보니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도 프리킥은 2점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PK는 0.5점. 그다음 북한은 그 하프라인슛 8점이에요. 저는 e스포츠 쪽의 페이가 이렇게 괜찮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한 4-5배? 그 정도요?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입니다. 스포츠 썰티타카, 지금까지 대한민국 4대 프로스포츠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스포츠 썰티타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각 종목별 호스트들을 어렵게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저한테는 이분들이 스포츠 챗 GPT 같은 분들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해설하고 있는 황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구캐스터 강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구 해설위원 조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홀 정다호 기자입니다. 배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배치 먼저. 저희 아직 시즌 중이니까 이제 약간 야구- 실외 스포츠 야구- 안에서 하시는 분들로 나눴는데 그래서 자리 배치 이렇게 예. 하셨구나. 예. 오늘 뭐 해서 종목별로 좀 약간 이건 좀 너무 쉽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가볍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치고받는 느낌으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혹시 주먹을 쓰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메인은 야구 아닌가요? 왜? 제가 나 도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각자 그 필드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스포츠가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된 계기. 우리 황덕현 위원부터. 제 또래는 사실 이제 해외 축구를 좋아하다가 국내 축구까지 같이 보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역순이었어요. 지역의 축구팀을 좋아해서 K리그를 먼저 관심 있게 보게 됐고 이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만한 분은 아시는 게 전북의 유명한 훌리건이시죠? 2010년도까지만 좋습니다. 우리 강캐님. 제 꿈은 원래 운동선수였습니다. 네? 농구선수가 이제 꿈이었어요. 저희 세대가 농구대잔치 세대였는데 이상민은 정말 미친 듯이 좋아했었죠. 농구선수 진짜 하려고 했는데 농구를 잘했어요.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 학교에서 이미 늦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체육교육과를 진학을 했죠. 네, 그래서 대학 진학하고 제가 그래도 외향적이고 말도 뭐 좀 하고 하다 보니까 행사도 좀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포츠 아나운서가 참 맞겠다. 그래서 제가 올스타전 때 이상민 선수를 처음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스포츠 캐스터 된 이후에 되고 나서 그냥 저를 모르는 존재인데 제가 너무 감격을 하고 그냥 와라 끌어안은 적이 있었거든요. 미친놈 지금 잘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농구 선수가 꿈이었다가 이 길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왜 농구에서 야구로 꺾으신 계기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회사의 방식으로 어쩔 수 없는 회사원이다. 조현일 위원님은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롯데, 고등학교 때는 대우로얄즈. 고등학교를 제가 축구부랑 농구부 있는 학교로 갔어요. 동아고. 유명하죠 동아고. 네네네. 그 박창선 씨가 아마 동아고 출신. 월드컵 1호 골. 네네네. 네. 제가 모든 스포츠에 다 노출이 돼 있었어요. 항상. 네, 그래서 스포츠를 미친 듯이 하다가 대학교 가서 스포츠 관련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지금 손대범 편집장 그분이 그 편집장으로 계시는 루키에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뭐 칼럼을 써라 해서 진짜 며칠을 퇴고하고 해서 썼죠. 그래서 그 손대범 편집장이 뽑아줘서 잡지사에서 일하게 되고 그 형이 이제 점프볼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스카우트를 했는데 바로 튀었거든요. 튀면서 네가 편집장 할래 해서 제가 27살에 편집장이 된 거였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NBA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SBS 스포츠에서 해설자가 필요한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정다호 기자님은 사실 스포츠가 제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 정도로 크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영화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해서 원래 저는 이제 대학생 때 꿈이 이제 다큐멘터리 PD였거든요. 잘 어울리신다.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사실 그럴 걸 좀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제가 언론사에 이제 이력서를 써본 거예요. 경험 삼아서 한번 썼는데 그게 이제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인턴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했는데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인턴할 때 잠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이쪽 두 분의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진짜 못 빠져나오신 약간 시대에 쫓아가다 보니 지금의 내가 되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야. 그러면은 요거는 약간 사생활 부분일 수 있는데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쪽 꿈을 꾸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조금 실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수익적인 부분은 좀 어떠실까요?
아마 제가 이제 오늘 모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이제 제일 좀 어리긴 한데 제가 이렇게 좀 세어보니까 제가 올해 10년 차가 됐더라고요. 벌써 10년 차네요. 제가 이제 27대 처음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사실 좀 충격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스포티비로 이제 처음 이 해설이라는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는데 저 선배 위원님들 보면 예를 들면 뭐 한준희 위원님이나 뭐 장주현 위원님이나 되게 많은 선배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항상 방송이나 어디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해설위원만 해서는 이거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스포티비에서 약간 그런 좀 공채 느낌으로 해설위원을 처음 이제 뽑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생각했죠. 아 이게 정규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냥 건바이 건으로 이제 프리 형태의 고용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회당 페이를 듣고 이제 바로 생각을 했죠. 이거는 무조건 투잡을 해야겠다. 이건 투잡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서울이라는 야생에서 저 이제 또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집값도 비싸고 한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히려 이제 제가 놀란 건 제가 지금 이제 피파 온라인 리그, FC 온라인 리그를 이제 같이 좀 해설하고 있는데 저는 e스포츠 쪽의 페이가 이렇게 괜찮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한 4-5배? 그 오, 그 정도요? 진짜 많이 4-5배? 세게 받는 데는 저 정도고 한 2-3배 정도는 기본 생각을 할 슬램덩크를 정도라 안 부르네. 4년 전 이후에 진짜 다르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축구 해설위원만 해서는 아무래도 수익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대부분의 야구 중계는 프리랜서를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경기 수가 많아가지고. 그렇겠네요. 네, 프리랜서 캐스터의 그 출연료를 회사에서 다 지불하기에는 좀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야구 중계 다 직원들이 하죠. 저도 좀 놀랬던 건 뭐 많은 분들이 스포츠 캐스터 그러면은 많은 돈을 월급도 좀 많을 것 같고 뭐 큰 회사 뭐 메이저 뭐 KMS다 보니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중소기업 정도의 월급 정도다. 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나오니까 더 힘드네요. 나오는 게 더 왜냐면 야구 중계를 안 시켜주네. 그래서 농구랑 배구는 어떤가요? 비슷한 상황인가요? 저는 이제 황덕현 위원과 비슷하죠. 저도 뭐 다 이제 바우처 계약, 건바이 건. 근데 저는 2006년부터 해서 해설료가 많이 올랐죠. 아마 시작은 비슷했을 거예요. 대신에 이런 방송에 노출되면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남성지 같은데 외고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외부 행사로 사실 하는 거죠. 뭐 농구 다른 행사 있으면 뭐 MC 같은 것도 하고 뭐 해설도 시키고 슬램덩크에서 부르면은 영혼을 팔고. 우리 정다우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제가 사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네, 직장인이니까 그냥 월급을 받고 저는 이제 배구 쪽 방송을 계속 이제 하고 있어서 맞죠. 사실 제가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시즌에는 이제 제가 방송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 이제 추가 수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좋아하고 있고 또 이제 축구 쪽 방송도 이제 섭외가 오면은 이제 많이 하고 뭐 라디오도 하고 또 외고도 쓰고 해서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직장 다니시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사마다 정책이 좀 다릅니다. 기자의 외부 활동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희 회사라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참고 다니는 거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5대5 6대4 뭐 이렇게 나누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나눠요? 네네. 많죠.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이스타 TV 있을 때는 정규 직원 4대5 받으면 다녔거든요. 근데 제일 이제 만족스러웠었던 부분은 외부 수입 해설료 그냥 10대 0라는 게 있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되게 스케줄이 빡세지만 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복리후생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그런 게. 그러면 혹시 네 분들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어떤 걸 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자동차 딜러였을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이스타 TV에서 자동차 리뷰를 하셨거든요. 자동차 리뷰를 했었어요. 차를 좋아해가지고 자동차 딜러를 하지 않았을까. 자동차 딜러 알겠습니다. 강남 쪽에서. 우리 정다우 기자님은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쪽이나 뭐 다큐멘터리 쪽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자연 쪽 다큐멘터리 좋습니다. 동물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아마 하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우리 강성철 캐스터님은요? 저는 사실 캐스터 하기 전에
체육 교사였어요. 1년간 오. 학교에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었는데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직업을 한다면 뭘 할까 고민해 보다가 제가 좀 청소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청소 대행업체 같은 거 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아 요새 제가- 진짜 많아요. 맞죠. 그런 근데 게. 제가 정말 깔끔 떠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랑 같이 운영했으면 새 차장 하실래요? 나중에. 그래서 이 질문이 있길래 뭘 했으면 좋겠고 그거 했으면 잘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설위원 하기 전에 이제 영어 학원에서 저는 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영문과가 이제 전공이라 영어를 잘하진 못하는데 당시에 그래도 적성에 꽤 잘 맞는다고 느낀 건 제가 영어를 막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 좀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원생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당시에. 오, 그러니까 스타 강사. 원장님이 제 시강을 듣고 이렇게 하시다가 원생을 이제 본인이 끌고 오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너 이거 해설 어차피 건바이 건이면 그냥 학원 하면서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K리그만 하다 보니까 네. 주말에 보통 이제 그렇죠. 지방으로 가는 네.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학원은 주말에 이제 출근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학원 강사 아니면 저는 또 여기저기 좀 쏘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여행 가이드 같은 것도 처음에 오, 생각을 잘 어울린다. 했었어요. 잘 어울린다. 일단 자기 뭔가 업을 떠나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다들 화색이 도시네. 뭔가 그만큼 지금 힘든 거죠. 화색이 도시네. 그러면 캐스터님은 약간 청소 얘기할 때 화색이 보시는 네, 지금까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스포츠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포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종목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좀 요런 거는 부럽던데 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배구도 그렇고 뭐 야구, 축구 제일 부러운 건 그냥 빅리그, 그러니까 상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세 가지 종목은 다 있잖아요. 아 맞네. 네, 농구는 뭐 하승진 선수 이외에는 아예 없고 그런 것들이 제일 부럽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실 해외 리그에서 잘하면 그렇죠. 관심을 엄청 가지잖아요. 네, 배구는 좀 어떤가요? 배구도 사실 도쿄올림픽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실 국제적인 이 성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에 대한 뭐 이슈, 반면 연봉은 너무 높다. 그런 이슈가 나와서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농구 조금 부러운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농구가요. 새롭다. 시즌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네, 배구보다 한 달 이상 더 해요. 수익적인 면에서 굉장히 성을 더할 수 있다. 캡타스니. 네. 아, 그건 맞죠. 네. 종목적인 게 아니라 약간 개인의 영위 개인의 영달. 근데 이제 또 상업적으로 봤을 때도 시즌이 좀 더 길면 그쵸. 이제 조금 더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구가 그쵸. 비시즌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쉬고 6개월을 시즌을 해요. 또 이제 제 직업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6개월 동안 기사를 쓸 게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물론 제가 진짜. 이제 축구 기자기 때문에 축구 쪽을 하지만 배구 쪽은 정말 기사가 이제 가뭄에 콩 나듯이 이제 간헐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농구는 사실 이제 너무 길게 하니까 전 보면서 되게 부러운 거예요. 길다. 그래서 차라리 일을 저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럼 내가 돈도 더 벌고. 네, 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종목의 스포츠 룰 중에서 이건 정말 부럽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딱 쿼터 나눠져 있는 거. 그러니까 축구 전후반이잖아요. 네. 저는 좀 45분이 요새 느끼기에 너무 좀 너무 길다라고 길어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추세 자체가 추가 시간도 진짜 딱 그 멈춤 만큼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 45분, 90분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쭉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조기 축구 룰이 딱 맞아요. 25분 4쿼터. 네. 25분 4쿼터가 네. 딱이거든요. 농구도 맨 처음에 전후반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쿼터로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미국 대학 농구도 아직 전후반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쿼터로 바꾸려는 추세긴 해요. 야구는요? 야구는 다른 종목들을 많이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 피치클락 같은 경우도 원래 농구의 그 샤클락 같이 땡기는 거죠. 결국에 이제 경기 시간 좀 줄이려고. 거기서 따온 거예요? 예,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점점 더 경기를 스피드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야구도. 근데 결국에는 야구도 지루함을 좀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배구, 농구 쪽이 더 빨리 좀 그런 거는 앞서 나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대한 좀 빠르게 뭔가 네. 퇴근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제가 야구 캐스터분들 만나보면 진짜 화가 많으시긴 해요. 농구하러 온 그 모 야구 캐스터들이 화를 내요. 4시간 반을 했어. 4시간 반 이러면서. 네. 좋습니다. 농구는요? 농구는 이게 다른 종목에도 적용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야구도 예를 들어 체크 스윙은 판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네. 그냥 심판이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농구도 사실 뭐 라인이라든지 뭐 림에 맞았나 여부는 기계가 판단할 수 있지만 뭐 오펜스 파울이나 디펜스
오펜스 예. 파울은 기계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할 수 없는 판정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야구는 ABS 도입한 다음에 좀 팬들 입장에서는 깔끔한 맛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메이저리그는 도입이 안 아, 되어 예, 있는데 예. 그 KBO는 그 ABS가 도입된 이후에 전혀 잡음이 없죠. 농구는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농구는 그냥 부러울 뭐 수 터치아웃 여부, 아. 림에 맞았냐 여부, 네. 뭐 이 정도만 보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아쉽네. 인간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몸싸움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럽고 아쉽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V리그 출범 초기에 여자부에서 이제 백어택 2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백어택은 여자부 백어택은 희귀하니까 2점을 주자. 네. 저는 굉장히 신박한 발상이고 되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제 룰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무리하게 자꾸 백어택을 하다가 선수들이 다치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제 그게 이제 한 4년 정도 하다 폐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되게 그럼 좋다고 재밌을 생각해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서브 에이스도 네. 예를 들어 2점을 준다. 그러면 훨씬 더 막 그쵸. 뭔가 박진감이 넘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배구를 보면 서브 에이스를 딱 넣어요. 그래서 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서브 범실. 그럼 이게 되게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브 에이스 왜 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주고 받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2점이다. 그럼 2점 주고 딱 근데 혹시 다음에 범실을 해도 그래도 하나 했으니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 해도 뭘 해도 1점이니까 사실 축구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축구도 프리킥은 2점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PK는 0.5점.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워낙 또 이제 도파민 중독이 되다 보니까 코너킥, 바나나킥 3골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좋죠. 코너킥골 3점 뭐 이런 거 좋죠. 농구도 원래 3점 슛이 없었었죠? 그렇죠. NBA가 3점을 도입한 게 1979년이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근데 얼마 전에 필리핀이 4점 슛 도입했거든요. 4점 슛이요? 네. 근데 북한은 그 하프라인 슛 8점이에요. 이거 참 많은데. 네,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1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한테 준비한 네, 이벤트인가요? 맞아요. 이벤트 제목은 내 친구는 스포츠 스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포츠 스타, 뭐 은퇴 선수도 괜찮고 현역 선수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가 있다. 그분한테 지금 카톡을 하셔서 답장을 빨리 받는 순서대로 1등과 2등한테는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연령별 대표 포함인가요? 연령별 애매해. 성인으로 해야죠. 성인으로 해야죠. A 대표로. 저 답장 왔습니다. 와! 아니 지금 핸드폰 열었는데 와, 뭐죠? 네. 누군지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지금 전북현대 뛰고 있는 송민규 선수. 송민규 인정이죠. 송민규 선수 인정이죠. 뭐라고 카톡했고 답장 뭐라고 왔나요? 헤이 헤이 이렇게 네. 보냈고 답장은 와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입니다. 1등 인정입니다. 저는 보냈어요. 와, 일영아 뭐하노? 집입니다. 허일영 선수. 네. 네, 인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품은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냈는데. 지금 자, 1등이고요. 와. 뭐죠?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팔 다쳐서 운동을 좀 쉬고 있긴 한데 예, 이제 이거 다 나으면 한번 열심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양말? 양말? 저 양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스포츠 양말. 이거 또 있어요? 섭섭하지 마시라고. 가방.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좋네. 좋네요. 내가 이제 월드컵 네. 결승전에서 메시가 우승하는 모습을 직관했습니다.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제 경험이거든요. 2007년 한국 시리즈 7차전에 기아 타이거즈 나지완 선수의 나지완. 끝내기. 2009년 2009년 좋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나에게 스포츠란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원래는 예전에는 129, 139를 기본으로 던졌어요. 옛날에 박순식 선수 15이닝 완봉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왜 낭만이 살았다고 하냐면 이런 거야.